빈그릇 정당이라면서 앞선본 부족분은 왜 민주당에 더 주지? 본인들이 공천해야 하나요? 아, 예. 거기에 또, 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 빈그릇 정당이 출발을 할 때, 예, 출발을 할 때, 민주당에서 내세운 조건이에요. 우리는 10번 이후부터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7명, 예, 7명, 원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7명만 우리는 뭐 목표로 하겠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줄을 많이 세우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7명이다. 10번부터 16번까지. 예,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말을 엎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 말을 엎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 이 부분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사실 한 1월달까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한들, 우리 진영에 있으신 분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셨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많게 보시는 분은 180석, 예, 비례까지 합해서. 조금 보시는 분이 한 160석. 저 같은 경우도 한 160석, 162석. 예,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 최종적으로 162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이 많으니까 합해질 수도 있고, 딴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빼고, 그, 지역구를, 저 같은 경우는 145석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한 그 정도 본다라고, 예, 그 정도 본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145석 정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예상처럼 145석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1월 달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구 의석이 120석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 140석 이상을 보던, 140석 이상 지역구만 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보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진영의 분위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120석이나 120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거를 아마 생각을 약간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면, 김어준 총수와 박시영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하던 그 시기예요. 1월 말 2월 초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이 말아봤자 진짜 잘하면 130석, 120석, 120석, 130석, 120석 정도 받을 것이다. 박시영 대표는 한 130석, 김원준 총수는 그보다 더 아래 한 120석. 그 얘기를 막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다 같이 민주당이 지역구가 한 120석에서 130석,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워낙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저 말이 맞겠지, 전문가니까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 그걸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1월 달에 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저쪽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죠? 도대체? 작년 12월, 1월달, 12월달, 1월달, 현재까지 작년 11월부터 쭉 이어져오는 판도에 의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왜 지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상이 달라지는 거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그게 아닙니다. TY 킴님.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항상 총선이 끝나고 나면, 농공 행상을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당이든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겼다. 선거는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몇 석 이상이 이긴 거고 몇 석 이하면 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이긴 거고요. 예상보다 조금 나오면 진 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그래요.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이긴 거고 예상보다 조금 나오면 진 거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대승이다, 압승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스피커로서 김원준 총수와 박시영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박시영 대표가 조금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제가 혼자 막 떠들고 있을 때 아무도 저처럼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박시영 대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박시영 대표가 약간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총선 예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음으로써 사실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결과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대승했다, 완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 아젠다를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변수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가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 열린민주당.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서는 변함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슈 대결이 벌어지고요. 원래 총선이라는 것은 지역 대결이고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결판 난 곳에서는 투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대선보다. 대선은 전국 이슈죠. 전국 이슈. 내 표가 중요하죠. 한 표가. 근데 이번에 전국적인 이슈로서 비례정당 얘기가 나옴으로써 이게 이슈가 됨으로써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전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올라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물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완전히 낮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낮게 나온다는 것은 저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어져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떨어지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영에서는 열기가 열린민주당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열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뭐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슴이 뛰고 으쌰 나가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생김으로써 양쪽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당장 내일 투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쪽 진영의 투표율 상승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총선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죠. 왜냐? 대승을 하려면 그 비례 의석이 필요한데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압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비례정당에서 나올 비례 의석이 필요해요. 작게는 7석에서 10개는 14석까지, 적게는 14석까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합산이 돼야 완전 대승 압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생겨가지고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이제 그런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열린민주당도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자신들이 기획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다 기획해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만 나오는 국회의원만이 민주당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표를 줄여서 열린민주당으로 국회의원들이 특히 엄청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비례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다수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그게 민주당이지 뭡니까? 그게 민주당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열린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총선의 분위기를 전국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화두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 날짜를 머릿속에 내새기면서
나 나가서 어디다 투표해야지, 어디다 투표해야지, 이 생각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심어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 있을 농공행상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거 이후에 있을 어떤 대승의 어떤 달콤함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누구란 건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의 존재는 굉장히 아프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아픕니다. 껄끄럽고 입에 혓바늘 놓은 것처럼 아프죠. 지금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김어준 총수의 어떤 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